한국은 지금 청소년 자살률 1위라고요. 그런 곳에 어떻게 보내요? 위험하고 수준 떨어지는 곳에 절대 보낼 수 없어요. 차라리 여행을 취소하세요. 도쿄 최고 명문 사립학교 대강당. 학부모들의 서슬퍼런 조롱이 쏟아집니다. 예산 문제로 수학여행지가 한국으로 바뀌자 콧대 높은 엘리트들의 비난이 폭발한 겁니다. 근거 없는 우월감으로 대한민국을 깎아내리는 이들의 오만함. 하지만 이 매서운 비웃음이 처절한 굴복의 오열로 바뀌는 데는 단 5일이면 충분했습니다. 일본 교육청마저 발칵 뒤집고 백기투항하게 만든 통쾌한 대반전. 지금 그 충격적인 현장을 확인해 보십시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로 다정한 응원을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화면 너머로 공감해주신 마음과 대한민국 최고 댓글 한 줄이 이 채널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도쿄 최고 명문 사립학교인 세이코 국제학교에서 3년차 교사로 일하고 있는 수즈키 켄타입니다. 우리 학교는 이름만 대면 알만한 일본 정재계 인사들의 자녀들이 다니는 곳입니다. 학교의 모든 시설은 최고급으로 도배되어 있고 학부모들의 치맛바람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매년 졸업반 학생들의 수학여행은 파리, 런던, 로마 같은 유럽의 화려한 도시로 가는 것이 당연한 관례처럼 여겨지는 곳이죠. 그런데 올해 학교 재단에 예상치 못한 거대한 예산 삭감이 발생하면서 모든 것이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을 유럽으로 보내기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진 상황입니다. 결국 학교 측은 기나긴 마라톤 회의 끝에 비행 시간이 짧고 경비가 훨씬 저렴한 한국의 서울로 목적지를 급하게 변경합니다. 그리고 이 결정이 학부모들에게 통보된 날, 학교 대강당은 그야말로 분노와 조롱이 뒤섞인 아수라장으로 변합니다. 한국은 지금 청소년 자살률 1위라고요. 그런 우울하고 끔찍한 곳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보냅니까? 당장 취소하세요. 수백만 엔짜리 명품 코트를 입고 앞줄에 앉은 한 학부모가 마이크를 쥐고 핏대를 세우며 소리칩니다. 그 말이 신호탄이라도 된 듯 300명이 넘는 학부모들이 여기저기서 날선 야유를 쏟아냅니다. 치안이 엉망이라 밤에는 골목도 못 돌아다닌다던데 돈 몇 푼 아끼자고 애들을 사지로 모는 겁니까? 수준 떨어지게 거길 왜 가요? 우리 애들은 그런 후진국 공기 마시게 할 수 없습니다. 제 귀를 의심할 정도로 폭력적이고 무례한 비난들이 쏟아집니다. 그들의 일그러진 얼굴에는 일본 제1의 엘리트라는 얄팍한 우월감과 한국을 한참 아래로 내려다보는 지독한 편견이 가득합니다. 심지어 어떤 학부모는 북한과의 관계를 들먹이며 내일 당장 전쟁이 나도 이상하지 않은 위험한 나라라고 언성을 높입니다. 강당 구석에 서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제 속에서는 뜨거운 불덩이가 치밀어 오릅니다. 한 번도 제대로 한국을 경험해 본 적 없으면서 그저 인터넷에 떠도는 악의적인 소문과 낡은 우월감에 빠져 맹목적인 비난만 쏟아내는 그 오만함이 너무나도 역겹게 느껴지는 겁니다. 일본이 아시아의 최고라는 그 맹신에 사로잡혀 이웃 나라를 무참히 짓밟는 태도는 교육자로서 보기에 최악이니까요. 하지만 더욱 저를 절망하게 만드는 건 동료 교사들의 뻔뻔한 태도입니다. 설명회가 끝나고 교무실에 들어서자 20년차 베테랑 선배 교사들이 커피를 마시며 혀를 차기 바쁩니다. 수즈키 선생, 이번 여행은 진짜 피곤하겠어. 거긴 소매치기도 득실거리고 길거리 위생도 별로라며 음식 먹고 애들 단체로 식중독이라도 걸리면 학부모들 난리 날 텐데 큰일이야.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교육자라는 사람들마저 확인되지 않은 억측과 편견에 사로잡혀 한국을 깎아내리기 바쁩니다. 저는 속에서 끓어오르는 화를 간신히 누르겨 입술을 꽉 깨뭅니다. 예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지만 이 정도로 무식하고 뻔뻔하게 타국을 폄하하는 꽉 막힌 현실이 참담하게 느껴집니다. 출발 당일 나리타 공항에 모인 120명의 아이들 분위기도 최악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의 얼굴에는 여행의 설렘 대신 짙은 불만과 짜증만이 가득합니다. 에펠탑 앞에서 사진 찍으려고 원피스도 새로 샀는데 진짜 짜증나. 서울 가면 뭐 해? 촌스럽기만 하고 볼 것도 없을 텐데. 차라리 집에서 쉬는 게 낫지. 곳곳에서 투덜거리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부모들에게 단단히 세뇌라도 당한 듯 한 남학생이 심각하게 굳은 표정으로 제게 묻습니다. 선생님, 거기에 밤에 돌아다니면 진짜 깡패들한테 맞는 거 아니에요? 짐 다 털리면 어떡해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오히려 가기 싫은 곳에 억지로 끌려가는 수학여행이라니 숨이 턱 막힙니다. 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여권과 탑승권을 꽉 쥐고 아이들을 이끌어 비행기에 오릅니다. 좁은 좌석에 앉아 안전벨트를 매는 제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그냥 아무 사고 없이 숨죽이고 이 끔찍한 5일을 버티다 무사히 돌아가자는 간절한 생각뿐입니다. 비행기가 거친 굉음을 내며 활주로를 박차고 오릅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빽빽한 풍경이 점점 작아지며 멀어집니다. 비행기가 구름을 뚫고 한국을 향해 날아가는 2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 제 마음은 무거운 납덩이를 매단 것처럼 끝없이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하지만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지금 저는 조금도 알지 못합니다. 비행기가 한국 땅에 닿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이 알량한 편견과 오만함이 얼마나 산산조각 나게 될지 말입니다. 도쿄의 콧대 높은 엘리트들이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품격과 뜨거운 눈물을 쏟아내게 될 그 폭풍 같은 5일이 지금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비행기가 부드러운 진동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활주로에 미끄러지듯 착륙합니다. 억지로 끌려온 듯 퉁한 표정이던 아이들이 탑승교를 지나 공항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발걸음을 멈추고 입을 떡 벌립니다. 저 역시 멍하니 천장을 올려다보며 숨을 죽입니다. 도쿄의 나리타 공항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대하고 압도적인 규모, 끝없이 펼쳐진 유려한 곡선의 유리천장 사이로 쏟아지는 눈부신 자연광이 우리를 맞이합니다. 먼지 하나 없이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매끄럽게 돌아다니는 최첨단 안내 로봇이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를 건네자 촌스럽다며 투덜대던 학생들의 눈이 휘둥그레집니다. 입국 심사 역시 놀라울 만큼 빠르고 체계적입니다. 120명이나 되는 인원이 이토록 매끄럽게 수속을 마친 건 제 교직 생활을 통틀어 처음 겪는 일입니다. 와, 여기 진짜 한국 맞아? 우리 공항보다 훨씬 좋아 보이는데? 뒤에서 들려오는 한 남학생의 당혹스러운 혼잣말이 제 마음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버스를 타고 서울 도심으로 진입하는 내내 창밖으로 펼쳐지는 탁 트인 8차선 고속도로와 화려한 마천루들은 우리 머릿속에 박혀있던 후진국의 이미지를 산산조각 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얄팍한 편견이 완전히 박살나며 뼈저린 부끄러움으로 바뀐 결정적 사건은 서울에 도착한 지 이틀째 되던 날 복잡한 지하철 환승역에서 터지고 맙니다. 명동에서 강남으로 넘어가기 위해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갈아타려던 참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겹쳐 엄청난 인파가 쏟아져 나오지만 묘하게도 사람들은 누구 하나 밀치거나 소리치지 않고 물 흐르듯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 바로 뒤를 따라 걷던 여학생 리나가 갑자기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털썩 소리와 함께 차가운 지하철 바닥으로 쓰러집니다. 극심한 빈혈과 과호흡이 동시에 온 겁니다. 리나! 리나! 저는 너무 놀라 머릿속이 새하얗게 얼어붙고 맙니다. 수많은 인파 한가운데서 외국인이, 그것도 어린 제자가 쓰러졌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멍하니 비명을 지르는 것뿐이었습니다. 도쿄의 지하철이었다면 바쁘다며 차갑게 피해가거나 멀찍이서 휴대폰으로 동영상이나 찍었을 겁니다. 아이들이 패닉에 빠져 울음을 터뜨리는 그 절체절명의 찰나, 기적 같은 일이 눈앞에서 벌어집니다. 단 1분도 지나지 않아 주변을 바쁘게 걷던 한국 시민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리나를 향해 몸을 던져 달려옵니다. 정장을 입은 40대 중년 남성이 주저없이 자신의 비싼 겉옷을 벗어 리나의 머리 밑에 조심스레 받쳐줍니다. 쇼핑백을 든 50대 아주머니 두 분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리나의 꽉 낀 신발을 벗기고는 창백해진 아이의 팔다리를 온 힘을 다해 주무르기 시작합니다. 제가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이 20대 대학생으로 보이는 청년이 다가와 제 어깨를 단단히 잡습니다. 선생님이신가요? 너무 놀라지 마세요. 제가 방금 119에 신고했습니다. 곧 구급차가 올 거예요. 유창하고 따뜻한 일본어입니다. 청년은 곧바로 무릎을 꿇고 리나와 눈을 맞추며 괜찮다고 숨을 천천히 쉬어보라며 다정하게 아이를 진정시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7명이 넘는 한국인들이 순식간에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완벽하게 아이를 살려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낯선 외국인에 대한 경계나 귀찮음 따위는 한치도 없습니다. 오직 쓰러진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뜨거운 진심과 연대의식만이 그 자리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5분 만에 도착한 구급대원들에게 청년은 정확한 상황을 설명하고 심지어 병원까지 동행해 통역을 도와주겠다며 선뜻 구급차에 올라탑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구급차 안에서 리나의 곁을 지키며 저는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뚝뚝 흘리고 맙니다. 아이가 무사하다는 안도감 때문만이 아닙니다. 한국은 치안이 엉망이라느니 위험해서 당장 취소해야 한다느니 입에 거품을 물고 조롱하던 학부모들과 동료 교사들의 오만한 얼굴이 떠올라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을 만큼 부끄러웠기 때문입니다. 타인의 위기 앞에 자신의 옷을 벗어던지고 기꺼이 무릎을 꿇어 손을 내밀어주는 이 뜨거운 품격을 가진 사람들을 우리는 대체 무슨 자격으로 비웃고 깎아내렸던 걸까요? 차갑고 개인주의적인 도쿄 엘리트들은 평생 가도 흉내조차 내지 못할 이 거대한 인간애와 안전의 진짜 의미 앞에서 저의 알량했던 우월감은 형체도 없이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리나가 병원에서 무사히 치료를 마치고 호텔로 돌아온 그날 밤, 우리 120명 아이들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한국은 온통 소매치기 천지라며 방 문을 꼭 잠그고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던 학부모들의 신신당부는 이미 머릿속에서 깨끗하게 지워진 지 오래입니다. 아이들의 눈에는 낯선 이방인을 조건 없이 구해주던 한국인들의 그 따뜻하고 정의로운 모습만이 깊이 각인되어 버렸으니까요. 밤 11시가 훌쩍 넘은 시각, 저는 아이들의 성화에 못 이겨 교사들과 함께 강남역 사거리로 밤 산책을 나섭니다. 사실 저 역시 내심 두려움이 컸지만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불야성의 광경에 저희는 다시 한번 경악을 금치 못합니다. 대낮처럼 환하게 불을 밝힌 왕복 10차선의 거대한 도로는 활기로 넘쳐나고 골목 구석구석을 빠짐없이 비치는 최첨단 CCTV와 주기적으로 골목을 도는 경찰 순찰차는 완벽한 철통 보안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를 가장 큰 충격에 빠뜨린 건 이 깊은 밤에 20살 젊은 여성들이 혼자 귀에 이어폰을 꽂고 스마트폰을 보며 여유롭게 밤거리를 걷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치안이 좋다는 도쿄의 신주쿠나 시부야에서도 밤 11시가 넘으면 여성 혼자 걷는 것은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소매치기를 당할까봐 가방을 가슴 앞으로 꽉 끌어안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걷는 사람은 오직 우리 일본 학생들과 교사들 뿐이니라. 이 압도적이고 완벽한 평화가 서울 한복판에 일상처럼 펼쳐져 있다는 사실에 아이들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내친김에 새벽 2시 저희는 택시를 나누어 타고 반포 한강공원으로 향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시간, 위험해서 아무도 없을 거라 생각했던 한강은 그야말로 별천지입니다. 거대한 교각 위로 화려한 조명이 물결에 부서지고 그 옆 넓은 산책로에는 어린 아이를 데리고 나와 자전거를 타는 가족들과 돗자리를 펴고 웃으며 치킨을 먹는 연인들이 가득합니다. 새벽 2시에 어린아이와 함께 강변공원 산책이라니요. 도쿄 시내에서는 절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 압도적인 치안 수준 앞에 한국을 수준 떨어지는 나라라며 비하하던 제 속의 낡은 오만함은 이제 완벽한 경외심과 부끄러움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엄청난 충격과 감동은 120명의 학생들의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일본 전역에 생중계되기 시작합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소셜미디어에 쉴 새 없이 사진과 글을 쏟아내고 있는 겁니다. 리나가 쓰러졌을 때 1분 만에 7명의 한국인이 달려와 기적처럼 구해줬다. 병원까지 따라와준 한국 대학생 오빠에게 평생 잊지 못할 은혜를 입었다. 새벽 2시, 강남과 한강의 미친 야경, 도쿄보다 100배는 더 안전하고 깨끗하다. 사진 속 서울의 눈부신 발전상과 상상을 초월하는 한국인들의 따뜻한 미담이 삽시간에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일본 인터넷을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이게 진짜 한국이라고? 일본 방송에서 보던 거랑 완전히 다르잖아. 일본 네티즌들의 논란 댓글이 초단위로 폭발합니다. 그 시각 도쿄에 있는 세이코 국제학교 학부모들의 단체 채팅방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됩니다. 위험한 사지로 귀한 아이들을 몰아넣었다며 학교 측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당장 귀국시키라던 그 콧대 높은 엘리트 학부모들이 스마트폰 너머로 실시간으로 전해지는 완벽한 대한민국의 현실 앞에 할 말을 잃고 집단 패닉에 빠진 겁니다. 처음엔 거짓말 아니냐, 학교에서 억지로 좋은 것만 찍어 올리게 시킨 거 아니냐, 현실을 지독하게 부정하던 학부모들도 끝없이 올라오는 생생한 동영상과 아이들의 진심 어린 찬양글에 결국 하얗게 질리고 맙니다.
자신들이 얼마나 우물한 개구리였는지, 알량하고 썩어빠진 우월감으로 얼마나 위대한 나라를 무식하게 깎아내리고 있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고 있는 것이죠. 스마트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당혹감과 수치심에 어쩔 줄 몰라 할 그 오만한 학부모들의 얼굴을 떠올리니 제 가슴 한구석에서 그동안 쌓였던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듯한 짜릿한 카타르시스가 터져나옵니다. 이제 이 통쾌한 역전극은 단순한 수학여행의 에피소드를 넘어 콧대 높은 일본 교육청 전체에 뿌리를 뒤흔들 거대한 폭풍으로 번져가고 있습니다. 5일이라는 시간이 마치 한여름밤의 마법처럼 눈 깜짝할 사이에 흘러 마침내 귀국을 위해 다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 섰습니다. 불과 며칠 전 나리타 공항에서 촌스러운 나라에 가기 싫다, 유럽으로 보내달라며 입을 삐죽이고 투덜대던 그 아이들이 맞나 싶을 정도로 120명 학생들의 얼굴에는 깊은 아쉬움과 슬픔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눈부시게 빛나는 한국의 하늘을 멍하니 바라보며 발걸음을 떼지 못하던 그때 지하철에서 쓰러졌던 리나가 기어이 참았던 울음을 왈칵 터뜨립니다. 선생님, 저 진짜 가기 싫어요. 저 구해주신 한국분들한테 제대로 고맙다는 인사도 못했단 말이에요. 나중에 꼭 다시 오면 안 돼요? 리나의 오열을 시작으로 꾹꾹 참아오던 아이들의 감정이 둑이 터지듯 한꺼번에 쏟아집니다. 곳곳에서 여학생들이 훌쩍이며 눈물을 훔치고 밤거리에서 짐을 털릴까봐 무섭다며 호들갑을 떨던 남학생들조차 눈시울을 붉히며 고개를 푹 숙입니다. 저를 비롯한 8명의 동료 교사들 역시 코끝이 찡해져 애써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깜빡입니다. 낡은 편견과 막연한 두려움으로 억지로 끌려왔던 이 여행이 우리 아이들의 인생을 통째로 뒤흔드는 가장 뜨겁고 위대한 감동으로 끝나는 이 기적 같은 순간이 너무나도 벅차오르기 때문입니다.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보는 아이들의 젖은 눈동자 속에는 더 이상 낯설고 위험한 나라가 아닌 가장 따뜻하고 눈부신 제2의 고향이 담겨 있습니다. 비행기가 도쿄 나리타 공항에 착륙하고 입국장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속으로 바짝 긴장하며 마른 침을 삼킵니다. 출발 전날 대강당에서 핏대를 세우며 저주에 가까운 비난을 퍼붓던 서슬퍼런 얼굴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문을 나서자마자 마주한 풍경은 제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갑니다. 학부모들은 우리를 향해 분노를 쏟아내기는커녕 달려와 아이들을 꽉 끌어안으며 상기된 얼굴로 묻기 바쁩니다. 리나야, 정말 괜찮은 거니? 세상에, 그 한국분들이 진짜로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네 다리를 주물러 주셨어? 강남역 밤거리가 도쿄보다 훨씬 밝고 안전하다는 게 사실이야? CCTV가 그렇게 잘 되어 있어? 한국은 청소년 자살률 1위라며 당장 여행을 취소하라며 마이크에 대고 악을 쓰던 바로 그 명품 코트의 학부모도 딸의 손을 꾹 잡은 채 경이로움에 찬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콧대 높던 일본 최고 엘리트 학부모들의 눈빛에는 이제 대한민국을 향한 압도적인 존경심과 자신들의 무식했던 억지에 대한 뼈저린 부끄러움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귀국 후 일주일 뒤 우리 세이코 국제학교에는 그야말로 개교 이래 초유의 사태가 벌어집니다. 400명이 넘는 1학년, 2학년 학부모들이 단체로 학교 대강당으로 몰려와 교장 선생님 앞으로 긴급 청원서를 들이민 겁니다. 내용인즉슨 우리 아이들의 내년, 내후년 수학여행지도 무조건 한국 서울로 지정해달라는 강력한 항의이자 요구입니다. 안전 제로라며 한국행을 결사 반대하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제 발로 찾아와 제발 우리 애들도 한국의 선전 시민의식을 배우게 보내달라며 머리를 조아리는 이 통쾌하고도 짜릿한 반전. 저는 교무실 창밖으로 그 경이로운 광경을 내려다보며 그동안 억눌려 있던 묵은 체증이 단번에 씻겨 내려가는 완벽한 인과응보의 카타르시스를 온몸으로 만끽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굴복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해 들불처럼 퍼져나간 우리 아이들의 생생한 한국 체험기와 압도적인 서울의 치안 수준은 급기야 일본 전역의 교육계를 발칵 뒤집어 놓습니다. 결국 일본 교육의 최고 권위이자 엘리트 의식의 콧대 높은 상징인 도쿄교육청 소속 고위 장학관들이 직접 우리 학교로 저를 찾아오기에 이릅니다. 반짝이는 배지를 단 그들은 제 앞에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고개를 숙이며 이렇게 부탁합니다. 스즈키 선생님,
저희가 완전히 우물안 개구리였습니다. 한국의 그 무결점 치안 시스템과 타인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는 위대한 시민의식을 일본 교육도 반드시 배워야만 합니다. 부디 도쿄 교육청의 특별 자문위원이 되어 선생님이 겪으신 한국의 훌륭한 인프라와 문화를 저희에게 전수해 주십시오. 일본 최고의 국가교육기관이 자신들이 그토록 한 수 아래라며 얕잡아 보던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국격 앞에 완벽하게 백기초항을 하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저는 허리 숙인 그들의 정수리를 내려다보며 가슴 벅찬 자부심과 뜨거운 뭉클함을 느낍니다. 단 5일. 그 짧은 시간이 오만했던 일본 엘리트들의 편견을 산산조각내고 120명 제자들의 인생관을 통째로 바꿔놓았으며 콧대 높은 일본 교육청을 완벽하게 무릎 꿇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수학여행의 에피소드가 아닙니다. 그 어떤 돈이나 화려한 거칠애로도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품격, 그리고 낯선 이의 위기 앞에 기꺼이 내 옷을 벗어주는 위대한 한국 시민들이 만들어낸 가장 완벽하고 눈부신 승리입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교직 생활 동안 제가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고 온 온몸으로 전율했던 대한민국의 이 위대함을 우리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칠 것입니다. 알량한 편견을 깨부수고 세상을 바라보는 진실된 눈, 그 찬란하고 경이로운 해답을 제게 가르쳐준 가슴 뜨거운 나라, 대한민국을 제 평생 영원히 잊지 못할 것입니다.